100만원씩 제가 베팅을 했었거든요. 7번 연속 틀린 거예요. 원점이 된 거예요. 충분히 다시 정상적인 삶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21살 김장철이라 했잖아요. 저한테 영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말라가지고 공익으로 빠졌는데, 제가 현역으로 갔으면은 정말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로 배정이 됐거든요.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친구처럼 그 동사무소에 갔을 때 선임 한 분이 계셨는데 이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잊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억누르고 있었어요, 계속. 결국에는 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또 눈에 보이는 거죠. 돈을 빌려줬던 친구들 있죠. 애들과는 연락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더 증폭되거든요, 생각이. 근무지였잖아요, 저한테. 그 친구들은 만나야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계속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선임분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야, 나 얼마 땄다 이게. 근데 저는 알아요. 이미 돈 딸 수 없는 시스템이고 이렇게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돼요. 결국에 이렇게 다시 건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1,000만 원 되는 돈을 빌려서 이금융권에 다시 대출을 한 거죠. 그 1,000만 원은 이제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족에게 말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께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놀라셨죠. 엄마가 이제 1금융권에 대출을 해서 대환을 해주면 내가 엄마한테 1,000만 원을 갚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제가 또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 시점이 이제 24살쯤 되셨을까요? 2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정말 큰 금액을 안겨드리고도 정말 이 도박의 위험성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험하고. 네, 보시는 분들께서. 진짜 위험하고. 네, 이 악순환을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속에서. 저는 두 번째가 끝일 줄 알았거든요. 네. 진짜로. 네. 어머니께 제 대출을 넘겨드렸다는 것은 저에게는 또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선임분은 또 전역을 하셨어요. 이제 저한테는 또 영향을 끼치게 없어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제가 전역을 얼마 안 놔두고 이제 돈을 벌면서 엄마에게 돈을 착실히 갚으면서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거죠. 근데 아직 전역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그 도박을 하면서 이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공익 월급이 그 적은 양에서 제가 절제해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돈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까요? 보이는 게 또 대출뿐이더라고요. 또 이게 웬걸 500만 원 이상 안 빌리면 대출을 안 해줘. 결국엔 그 500만 원 도박 목적으로 빌리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500만 원 당연히 다 잃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계속 결말의 끝은 잃었다. 또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 500만 원 찾으려고 4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또 날립니다. 저 명의로 900만 원 대출이 남고 어머니에게 넘겨드린 1,000만 원이 대출로 남아요. 그렇게 저는 전역을 했는데 1,900만 원이라는 빚을 안고 다시 사회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제가 전역한 24살부터 26살까지의 삶이 남아있는 건데, 월급으로 주는 흔히 알바를 하면은 생활도 안 될 뿐더러 일을 하기 싫어한다 했잖아요. 내가 조금이나마 돈이 있으면 돈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심리가 계속 작용이 돼요.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도박하면은 원금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계속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오래 하지 못해요.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못하고 거의 하루살이 인생으로 26살 때까지 오로지 그 빚진 금액을 갚기 위한 삶을 살았죠. 끊게 되신 계기와 이제 도박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오게 될 거라는 거 알았다면 정말 손도 안 댔을 거고, 과정 속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잖아요. 끊고 싶었어요. 이 뿌리를 뽑고 싶었어요. 이거를 일단 시작을 하는 동시에 정말 그냥 엄청 깊은 수렁에 자기가 제 발로 뛰어 들어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럼 어떻게 끊었나 라고 하신다면, 다행히도 어떤 공기관이 있어요. 제 명의로 걸려있는 1,100만 원은 거기서 변제금을 받아서 8년이라는 기간을 나눠서 해주는 대신에 변제를 받는 즉시 저는 신불자가 돼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돈을 빌리고 싶어도 구하고 싶어도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일이 됐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그걸로 메꾸던
그게 없으시다면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일하시라고 좀 권고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주변에 오히려 알리는 게 굉장히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돼요. 오히려 이게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주변에 알리는 게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생각일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뿌리를 뽑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가족에게 알렸을 때 가족이 뒤집어진다던가 이런 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있자면, 주변에 만약에 그런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설령 자기와 좀 많이 친하고 깊은 관계에 있을지라도 연을 끊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박하는 친구들과 연을 끊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저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기가 그거를 상황을 나오고 싶어 한다는 그 의지가 나는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이거는 벗어날 수 없거든요. 바로 그냥 실행. 네. 네. 현재 도박의 갈림길에 서 있는 20대 초반 학생들이나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경각심이나 아니면 조금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청소년 때는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를 쉽게 끊어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다 친구들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박 이야기 안 듣고 싶고 나한테 영향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무리에서 나올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청소년 생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친구들과 사이가 조금 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끝끝내 피하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황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도박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안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청소년 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정말 시작하지 않기를 권고드리고 싶고, 이런 결심을 했더니 나 빠져나왔어 알려줘도 결국에는 본인이 실행하지 않으면 물거품인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결단력을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 스토리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박하셨던 기간이 저보다 긴 분들도 계실 거고 큰 금액을 잃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실 텐데 아직 늦지 않으셨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